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에 대항하는 여러가지 위협에 대비해 시작한 프로그램 스텔스 전투기를 통한 힘의 시연. 오늘은 영화 스텔스를 바탕으로 미래 전투기에 필요한 요소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 그냥 UFO 같은 영화인 줄 알고 안 봤었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몇 가지 주목할 점이 보입니다. Talon 1 requesting bitching Betty relay combat control commands. Roger, Talon 1. Central Prime is transmitting encrypted satellite.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조종사는 별도의 터치 조작 없이 음성인식을 통해 조종과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고 AI가 상황 판단에 기초한 지원 기능이 있어서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구독님들 댁에도 AI 하나씩은 있잖아요. 진이라고. 이건 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F-16도 여자 목소리가 나옵니다. 맑고 청아한 외국 여자. 그런데 항공기 결함이나 이상 자세에 들어가려고 하면 워닝을 줍니다. 회복할 때까지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질러요. 정면이 떨어집니다. Central Prime is transmitting encrypted satellite auto-terrain comparison. Talons is his operator? 멀리 있는 지휘부와 교신하는 능력. 위성 통신 기반으로 암호화된 전송 방식이 아니라면 적의 감청에 추적이 되겠죠.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다만 통신과 정보 전달에 대한 처리 속도, 그리고 적의 재밍, 방해, 그리고 감청에 대한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AWACS나 전자전기의 지원 없이 전투기 단독으로 임무 및 임무에 대한 작전 지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in Man has integrated all network-centric spy satellites. Here is new data. AI가 임무에 필요한 SI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네요. 전투기 센서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상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의 정보와 SI 정보를 실시간 전송 및 비교해서 표적을 ID하는 능력. 현재 전투기들은 저가 식별 장치, 링크 16 또는 육안으로 표적에 대한 식별을 하고 있는데 SI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실시간 비교하는 일련의 처리 절차와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보의 전송 측면에는 링크 16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SI 정보에 대한 접근의 측면은 정보 통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정보 보안의 측면이 해결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지금 F-35 전투기들의 정보 자체가 SI 등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To confirm, Talon 2 confirms music on. Risk assessment is we have a clean mission status. Attack commencing. Gotcha. IR 미사일로 보이는 적의 샘 라운칭에 대한 워닝. 패시브 호밍 방식의 미사일에 대한 경고 능력. IRWR을 장착했거나 항공기 측방과 후방에 A사 레이더를 장착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후방에 교란이 아니라 격추용 작은 미사일이 장착되어도 좋고요. 그런데 기능이 많아질수록 전투기의 크기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조종사는 샘의 위치를 눈으로 보고 회피를 합니다. 샘의 회피를 위해서는 꼭 눈으로 봐야 합니다. Talon 2, the SAM site's been erased. fuel air
explosives. Arm and deploy fuel-air explosives. 동체 내부의 무장 장착량 증가. 현재 스텔스기들과 6세대 전투기들이 숙제일 듯합니다. 여기에 회전식 미사일 캐리어를 내부에 장착했네요. 비행기는 작아 보이는데 저렇게 많은 무장이 장착되려면 항공기의 크기를 더 크게 설계해야겠고 폭탄의 크기가 개량하고 있죠. 스텔스가 방공망을 제압한 이후에 기존의 전투기들에 의한 전통적인 에어스트라이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ogey alert, bogey alert. Time to intercept 2-3 seconds. 기존 세대를 능가하는 근접 전투기동 능력,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흔히 BVR로 전투가 끝날 것으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전장의 상황은 지금 이 장면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어쇼에서 고속과 저속의 기동 성능을 자꾸 보여주는 것, 이것은 스텔스 전투기의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과 함께 항공 역학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장면들입니다. 스텔스이지만 절대 항공 역학적으로도 밀리지 않는다,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투기 마4 이상의 초음속 순항 기술이 있는데 극초음속, 연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교전을 하죠. 교전하지 않고서 경로와 속도만으로도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따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음속 순항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빠르게 날아가 목표를 타격하고 적의 위협을 회피하는 능력,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무전승 개념, 손자병법의 큰 덕목이기도 하죠. 현대장의 핑거포 포메이션을 위해서 이 양철 비행기 넘버4에게 라이사이드 포메이션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파치로를 돌려서 진입하는 AI 전투기. 이것은 나의 비행 스킬을 묻지 마라, 자신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렇게 하면 큰일 나요. 계급이 높지 않은 한, 그리고 한번 저렇게 기동을 하면서 속도와 위치를 한 번에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이 AI 예의 없는 기동을 한 겁니다, 지금. New coordinates have been uploaded. 훈련 중 갑작스러운 임무를 받은 텔론 편대. 문제는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빌딩을 폭격해야 합니다. 직각으로 수직으로 폭격을 하면 폭탄의 중량이 적어서 수십 층으로 되어 있는 빌딩의 지하까지 페네트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 공군의 폭탄이 2000파운드, 3000파운드, 5000파운드로 대형화되고 있는 이유가 이 페네트레이션, 침투해서 뚫고 침투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견고화된 시설을 뚫고 들어가서 폭탄이 터져야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지금의 무장으로는 피해 효과가 없다고 효과 평가를 내리자 이 함장은 측면 공격의 아이디어를 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콜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AI가 계산을 하죠. 속도를 2070노트로 가속해서 페네트레이션 효과를 증가시키자는 계산을 내놓습니다. 수직으로 가속하는 전투기 속도 2070나트. 현재 전투기들이 약 450나트 정도에서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다이브 리커버리 시 오지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2070노트, 450나트는 약 4지. 450나트 4지면 1마일 정도의 선의 반경이 나와요. 그런데 수직으로 리커버리를 하니 중력 가속도 1지가 추가됩니다. 즉 6지를 주어야 5지의 효과를 보는 안 좋은 상황이죠. 2070노트면 적어도 15에서 20주 정도를 주어야 선의 반경 6000피트, 약 1마일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저 전투기는 16지 이상으로 리커버리, 6000피트 고도에서 리커버리를 해야 지면에 충돌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16지를 견딘다. 그리고 항공기 설계 하중도 16지면 초과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의 이 스텔스 항공기 설계 하중은 뭐 아주 무지무지 좋다고 해도 저고도에서 리커버리 장면은
얼마 전 미공군 F-16 조종사와 AI가 가상의 영역에서 공중전을 벌였었죠. 저도 이 장면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보가 많이 통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F-16 조종사가 AI에게 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영화에서도 지형짐을 이용해서 AI 전투기가 추적하는 텔론 넘버 3 격추를 하죠. Missile lock on. 텔론 넘버 3는 미사일을 쏘고 오프 조작을 안하고 그대로 미사일 속에 프래그먼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형에 부딪히죠. 안 보여서. 미사일을 쏘고 자신의 파편에 맞는 조작은 조종사들 절대로 안합니다. 쏘고 개고기로 오프 조작을 해서 세컨샷을 준비했어야죠. 그리고 나머지 전투기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었죠? 전부 다 그냥 추적을 같이 하고 있었죠. 나머지 전투기들은 고도를 높여서 계곡 앞에 경로를 미사일로 파괴를 해서 AI 전투기가 계곡 위로 올라오게 하던지 지형의 회피를 할 수 없도록 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적으로 추적기 한 대, 어모기 한 대, 그리고 차단기 한 대를 운영할 수 있었죠. 결국 이 전투기들은 AI의 패턴에 휘말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지휘관의 명령도 있긴 했죠. 저도 이 영화를 보고서 이런 판단을 내리지만 기본적으로 전술과 대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대가 추적기 역할, 한 개의 전술, 한 개의 대형으로 따르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과 AI 1대1의 능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 예로부터 인간은 모여서 함께 사냥을 했었죠. 그게 전술입니다. 인간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호모 사피엔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개별 전투 능력에서 AI가 앞설 수는 있어도 이러한 개념을 만든 주체가 인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에서도 AI가 인간을 이해하면서 끝이 나죠. 갑자기 터미네이터 I'll be back이 생각나요. 인간을 이해한 AI. Goodbye. 영화 스텔스 속 전투기를 통해 이 전투기에 가진 능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6세대 이상에서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구독님들 AI 집에 있는 지니한테 잘해주세요. 항상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